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4년차 직장인으로 일하고 있는 하나의 엄마입니다. 잠깐 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어릴 때부터 독립심이 강한 성격이었고 뭐든 제 힘으로 해내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도 서로 존중하는 관계에서 살아가길 바랬죠. 그런데 현실은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인생도 결혼도 살다 보니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씩 다르게 흘러가더군요. 처음에는 누구나 부딪히면서 맞춰가는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혼자만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확신이 되어버리는 일이 생기고 말았죠. 그날 이후부터 저는 결혼 생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지금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딸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요즘이야 이혼이 흔하다고 말들 많이 하지만 막상 이혼 위기에 부딪혀보니 여간 망설여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딸까지 있다 보니 고민과 갈등이 더욱 심했고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회사 동료의 소개를 통해서였어요. 처음엔 큰 기대 없이 나갔는데 생각보다 대화도 잘 통하고 편안한 사람이더라고요. 적당히 배려심도 있고 유머 감각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그때 저는 이 사람이라면 함께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막연한 안도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고 큰 갈등 없이 편안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남편은 다정했고 뭐든 제 의견을 존중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다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연애 초반부터 뭔가 미묘한 불안감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연애 시절부터 남편은 가족 중에서도 유독 엄마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혼자 남편과 여동생을 키웠다고 했죠. 그래서인지 어머니와 유독 가까웠어요. 우리 엄마는 우리한테 정말 헌신적이었어. 엄마가 없었으면 난 아무것도 못했을 거야. 이런 말을 자주 했지만 그땐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저는 미처 겪어보지 못했던 가정 환경이었고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더 가족끼리 애틋해질 수 있었겠다 싶었거든요. 무엇보다 가족끼리 친한 게 나쁜 건 아니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반년 정도 연애를 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몸 상태가 이상해서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선명한 두 줄이 보이더군요. 임신이었어요.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을 다시 확인했는지 몰라요. 늘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한 번 방심했더니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 사실을 안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계획에는 없던 일이었기에 기쁨보다는 당혹스러움이 컸죠. 아직 저희가 결혼을 확신할 단계도 아니었고 제 커리어도 한창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결국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남편의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걸었죠. 자기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나 임신한 것 같아. 순간 정적이 흘렀고 그 짧은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이 돌아왔어요. 진짜? 우리 아기야? 되묻는 남편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순간 남편의 반응이 믿기지 않아서 다시 묻게 되더라고요. 오빠 놀란 거 아니야? 놀랐다기보다는 와, 진짜 우리 아이라는 거지? 정말 신기하다. 나 너무 기분 이상해. 무슨 서프라이즈 선물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들뜬 목소리에 저까지 기분이 몽글몽글해졌어요. 걱정 어린 반응이나 혹시나 싸늘한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던 순간들은 싹 잊혀질 만큼
따뜻한 목소리였거든요. 진짜 고마워, 자기야. 뭐가? 내가 그동안 말한 적은 없지만 난 사실 아이를 갖는 게 항상 꿈이었거든. 정말? 근데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지 않아? 난 오빠 반응 안 좋을까봐 너무 무서웠는데. 무슨 소리야. 이건 기뻐해야 할 일이야. 우리 보고 빨리 가족이 되라고 이 아이가 찾아와 준 거 아닐까? 그 따뜻한 말에 울컥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렇게까지 기뻐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걱정이 먼저였는데 남편은 모든 걸 긍정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렇게 말해주니 저도 점점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결혼은 아직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서. 결혼하면 되지. 조금 빨리 한다고 뭐 크게 달라질 거 있나? 난 어차피 자기랑 결혼할 거였어. 정말? 그럼 그런 생각 아니었으면 이 연애 시작도 안 했어.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평생 외롭지 않을 수 있겠다는 걸요. 이렇게 기뻐해주고 옆에서 불안해하는 저를 든든하게 안심시켜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선택하게 됐어요. 뜻하지 않았던 임신 때문에 집안에서는 남편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그건 저와 가장 친한 주변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가족의 마음이야 이해가 되지만 친한 친구만큼은 저를 이해해 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장 친한 친구조차 저를 이해 못하더군요. 뭐? 그래서 결혼한다고? 아이도 생겼으니까 이제 가족이 되기로 했어. 아이를 낳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 말 못하겠지만 아직 너 그 사람하고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결혼은 평생을 약속하는 일인데 괜찮겠어? 아직 그 사람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잖아. 지수야, 난 괜찮아. 말했잖아. 오빠가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보고 함께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아이는 우리가 책임질 거야. 책임진다고? 어떻게? 그야 같이 살아가면서 한 아이의 부모로서 또 부부로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지. 그래, 다 좋다 이거야. 근데 그 사람 너랑 결혼하고 싶다는 말 한 적 있어? 둘이 결혼 얘기 나눠본 적 있냐고. 그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어차피 할 거면 나랑 할 생각이 있었다고 했어. 그건 그 상황, 그 분위기 때문에 나온 말일 수도 있잖아. 네가 임신 안 했어도 오빠가 같은 말을 했을까? 미처 생각해 본 적 없던 지점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하지만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네가 그때 오빠 목소리를 못 들어봐서 그래. 정말 진심이라니까? 아이 먼저 덜컥 가지고 결혼한다는 게 남들 눈에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단 건 알지만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지수야? 그래. 내가 언제 너 안 믿은 적 있니? 근데 결혼은 로맨틱한 감정 하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네가 결혼을 선택한 이유가 그 사람과의 미래 때문이 아니라 로맨틱한 감정과 아이 때문이라면 나는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하고 싶어. 네가 그 오빠 믿는 건 네 마음인데 한 가지만 기억해. 결혼은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상대의 가족까지 같이 하는 거야. 사실 난 그 사람보다 그 사람 가족이 더 걱정돼. 지수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지만 그때는 그냥 워낙 가장 친한 친구이다 보니 저를 과하게 걱정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 간과한 게 있었어요. 지수의 친언니도 사랑만 보고 결혼했다가 이혼했었거든요. 그 사례를 이미 알고 있는 지수로선 저를 어떻게든 말려볼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걸 깨달은 후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후였죠. 결혼을 할 때는 제게도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설렘에 시야가 좁아져 주변을 둘러볼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시어머니도 결혼 준비할 때는 크게 간섭하지 않으셨거든요. 게다가 처음 시댁 식구들을 만났을 때 인상도 좋고 참 상냥하게 대해주었던 시누이 덕분에
더 빨리 긴장이 풀렸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신우이가 제게 힌트를 줬었던 것 같아요. 신우이를 처음 만난 날 어머님과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우고 둘이 남아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넌지시 한마디 던졌거든요. 우리 엄마가 좀 까칠해요. 네? 막 드세고 그러진 않는데 생각이 되게 고지식하시거든요. 근데 나쁜 분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우리 엄마가 새언니한테 뭐라고 하면 그냥 저한테 바로 말씀하세요. 제가 언니 편이 되어드릴 테니까. 말씀만이라도 감사해요. 그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좀 놓이는데요.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딸인 저조차도 가끔 엄마가 시대에 너무 안 맞는 말씀하셔서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같은 여자끼리 의지하면서 지내요. 초면이지만 그렇게 말해주는 신우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만에 하나라도 이 집에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하나 더 있구나 란 사실이 든든하게 느껴졌죠. 신우이가 그렇게 언지를 줬긴 했지만 시어머니도 그때까지만 해도 나쁘진 않았어요. 요새는 혼수로 아이를 해온다더니 그게 우리 집 얘기일 줄은 몰랐네. 안 그래도 요즘 지나다니는 아기들 보면 유독 예뻐 보인다더라니. 나도 손주가 생기려고 그랬나 보네. 남의 집 손주도 이쁜데 내 손주는 얼마나 더 이쁠지 하루빨리 보고 싶구나. 어떤 집은 혼전 임신하면 죄인 취급하며 눈치 보게 하는데 저는 온통 축복뿐이었어요. 심지어는 홀몸이 아니라며 친정 부모님만큼이나 살뜰히 챙겨주기까지 하셨어요. 그런 분위기가 저를 더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죠. 몸은 괜찮니? 네, 아직은 괜찮아요. 입덧은? 아직 입덧은 없어요. 다행이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해라. 뱃속에 우리 손주가 있는데 할미가 잘 챙겨줘야지. 이렇게 챙겨주시니 아, 나도 이 집에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에 앞으로의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 후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까지는 정말 행복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물론 육아가 쉽지는 않았지만 남편도 처음엔 나름대로 도와주려고 했고 시어머니도 더욱 신경을 써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건 제가 시댁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했던 이야기였어요. 산후조리원을 나오고 3달 후 하필이면 남편의 지방 출장이 잡혔어요. 혼자서는 그 조그만 아이를 돌볼 자신이 없어 당분간 친정에 있겠다고 하자 처음엔 별말 없던 시어머니가 나중엔 대놓고 서운한 기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친정은 거리가 있지 않니? 그럴 바엔 우리 집에 와서 좀 지내지 그래? 여긴 여자가 둘이나 있는데. 출장이 길어질 수도 있대서 언제까지고 신세를 질 수는 없으니까요. 친정 부모님도 많이 걱정하셔서 친정에 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그래, 네 몸 편한 대로 해야지. 몸조리 잘해라.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근데 요즘 며느리들은 팔자가 너무 좋아. 옛날엔 산후조리원이 어딨어? 일하다 집에서 애 낳던 시절인데. 거기다 산후조리원에서 둘이 다 했으면 됐지. 그 이후에도 남편 도움받아, 시댁 도움받아, 친정 도움받아. 혼자서 애를 키울 생각을 안 하더라고. 네? 우리 때는 애 낳자마자 밥하고 시댁 어른들까지 챙기고 그랬는데 말이야. 뭐 너 들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말을 하는 거지. 그 말투가 참 묘했어요. 분명 저를 직접적으로 탓하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도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님, 그래도 요즘은 다들 친정도 많이 받잖아요. 저도 첫 아이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 네 걱정도 이해해. 근데 네가 너무 친정에만 의지하는 것 같아서 그래. 네? 우리 집도 너한테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친정만 가족인 것처럼 그니까 그렇지. 시댁이 있는데 너무 친정만 찾으면 남편은 어디서 위안을 얻니? 그제야 시어머니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100번 양보해 애 보는 건 그렇다 쳐도 네가 집을 오래 비우면 우리 아들은 어떡하니? 이제 아이를 가졌으니 두 사람이 온전한 가정이 된 건데 이럴 때일수록
아내가 남편 곁을 잘 지켜야 하는 거야. 그래야 가정이 안정되는 거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부터 뭔가가 치밀어 올랐어요. 지금 내 몸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당장 육아도 막막한데 여기서 남편 뒷바라지까지 걱정해야 한다고? 어머님, 전 지금 아내이기도 하지만 아이 엄마이기도 해요. 그런 사람이 애를 친정에 맡기겠다는 거야? 요즘 애들은 정말 나약한 건지 이기적인 건지 엄마가 애 키우는 게 당연한 거지. 남편 출장 갔다고 애는 친정에 떠맡기고 본인은 몸 편하게 지내겠다? 어머님, 저도 제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혼자 육아하는 게 아직 버거워서 친정에서 도와주시기로 한 것뿐이에요. 그래, 네 몸 편한 대로 해. 내가 뭐라 한다고 바뀌는 게 있겠어? 뭐 어쩔 수 없겠지. 그렇게 통화는 끝났어요. 마음이 영 불편하고 찜찜했지만 친정 부모님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 속에 휴식을 가지면서 금방 잊어버렸죠. 그렇게 남편 출장이 끝나는 날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도착했어. 수고 많았어. 출장 힘들었지? 정신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끝나서 살겠다. 당신은 내일 올라오는 거지? 당신도 우리 딸도 얼른 보고 싶다. 아, 그게 조금 더 있다 가려고. 아직 혼자 애 데리고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짐도 있을 테고. 그럼 평일 동안은 친정에 좀 더 있을래? 주말에 내가 데리러 갈게. 정말? 그럼 너무 고맙지. 고맙긴 당연한 거지. 어떻게 당신 혼자 다 챙겨. 주말에 갈 테니까 그때까지 푹 쉬고 있어. 고마워 여보. 길었던 출장 때문에 피곤할 텐데도 저와 아이를 위해 주말에 선뜻 내려와 주겠다는 남편이 참 따뜻하고 고마웠어요. 그런데 남편과 통화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어머님께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아가, 지훈이 출장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면서? 네, 어머님. 안 그래도 방금 통화했어요. 그래, 너도 그동안 고생했다. 근데 아직도 친정이라면서 집엔 언제 돌아갈 계획이니? 조금 더 친정에 있다가 가려고 해요. 이제 막 적응됐는데 갑자기 옮기면 아기도 힘들어할 것 같아서요. 주말에 남편이 데리러 온다고 해서 그때 같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런... 그러지 말고 내일 당장 올라가지 그러니? 결혼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남편이랑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애초에 원래 내일 올라가려고 했다면서. 출장 끝내고 돌아온 남편 주말 이틀이라도 푹 쉬게 해줘야지. 또 장거리 운전시킬 생각이니? 그러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올라가서 남편도 챙겨야지. 그동안 편하게 지냈을 거 아니야. 어머님,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남편이랑은 다 이야기 끝났어요. 혼자 아이 데리고 움직이기엔 짐도 많고 힘들어서 남편이 와주기로요. 그래, 니네가 이야기 끝났다면 하는 수 없지. 근데 말이다. 아까 지훈이한테 들었는데 너 복직 생각이 있다면서? 네, 어머님. 육아휴직을 다 쓰기엔 부담이 좀 돼서 반만 쓰고 복직할 생각이에요. 그럼 아이는 어쩌고? 괜찮은 시터 구해보려고 알아보는 중이에요. 요즘 괜찮은 시터는 미리 구해둔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네 일 하겠다고 남의 손에 그 어린애를 맡기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안 불안해? 그렇기는 한데 상황상 어쩔 수가 없어서요. 육아휴직을 다 쓰고 싶은데 회사가 그럴 분위기가 아니라서요. 우리 지훈이 버는 월급이면 너랑 손주 다 케어하고도 남는데 뭐하러 힘들게 회사를 다니려고 해? 그냥 남편 회사 다녀오면 맛있는 밥상이나 함께 차려내고 집안일하고 아이 보면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도 있는데. 물론 그런 삶도 행복하겠지만요, 어머님. 저도 결혼 전에 열심히 쌓아 올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다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서요. 아이 못지않게 제가 하는 일도 저한텐 중요해요. 일을 하는 게 남편에게도 큰 힘이 될 거고요. 아우, 아니야. 지훈이는 네가 집에서 아이만 돌봤으면 하는데 혹시라도 네 자존심 상할까봐 말도 못 꺼내고 있길래 내가 전해주는 거다. 솔직히 결혼한 여자들의 본분은 일보다는 가정을 돌보는 일이지.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여자들도 일한다지만 한계가 있잖니.
지훈 씨가 그랬다고요? 결혼 전에 미리 다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그거야 어쩔 수 없이 합의한 부분이겠지. 걔가 뭐가 좋아서 합의했겠니? 그리고 남편이야. 널 이해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얘는 달라. 한참 엄마 손 많이 탈 때인데 곁에 없으면 되겠어? 요즘 애 엄마들은 애 맡기고 자기 살 길 찾는 게 우선이라더라. 애를 낳아놓기만 하면 다야? 왜 그걸 모를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힘이 꽉 들어갔어요. 시어머니한테는 제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며느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기준이 더 중요한 분이셨죠. 그날의 통화는 본격적으로 저와 시댁의 갈등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저를 이해하고 배려해 주려고 하는 남편 덕분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마저 조금씩 시어머니에게 세뇌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여보, 다음 주 주말에 시간 괜찮아? 응? 나야 집에서 도윤이 보는 거 아니면 다른 일정은 없지. 왜? 도윤이 데리고 어디 다녀올까? 아, 그게 아니라 나랑 친하게 지내는 직장 동료들 있지. 이제 다들 결혼해서 부부 동반 모임 한번 하자고 하더라고. 같이 다녀오자. 부부 동반 모임? 좋지. 근데 도윤이는 어쩌고? 거긴 다들 애들 데리고 와? 아, 애는 다 어디 맡기고 어른들끼리 한번 모이기로 했어. 도윤이는 걱정 마. 엄마한테 미리 얘기해놨어. 엄마가 하루 데리고 있으신데. 아, 그래? 다행이네. 솔직히 시어머니께 도윤이를 맡기는 게 조금 꺼려지긴 했지만 마땅히 맡길 곳이 없기도 했고 그래도 애 봐주신다는데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를 맡기고 남편과 둘이서 외출하는 건 아이 낳고서는 처음이라 걱정이 되면서도 들뜨긴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예쁜 옷도 꺼내 입고 화장도 했어요. 여보, 진짜 예쁘다. 역시 나한텐 당신이 최고야. 오랜만에 듣는 남편의 칭찬에 가는 길에 날씨까지 좋아 기분은 최고조였죠. 어머, 이게 얼마만이에요? 오랜만이죠? 아우, 애는 나만 낳았나? 우리 미연 씨는 애를 낳아도 너무 날씬하고 이쁘네. 에이,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모임의 첫 시작은 화기애애했어요. 간만에 보는 낯익은 얼굴들이 참 반갑고 대화는 즐거웠어요. 대부분 아이가 있는 부부들이라 대화 주제가 통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육아를 하면서 힘든 점에 대해 서로 위로도 해주고 공감도 하면서 한참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이었어요. 와이프들이 출산 전에는 다들 회사를 다녔던 사람들이라 자연스럽게 복직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미연 씨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저는 회사 눈치를 적당히 봐야 할 것 같아서 육아휴직 전부는 못 쓸 것 같아요. 아이 보다가 눈치 봐서 복직해야죠. 아우, 정말? 그럼 바로 워킹맘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다. 일 안 하고 애만 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어쩔 수 없죠. 각오하고 나온 거니까 이겨내야죠. 그러는 이나 씨는요? 이 사람은 원래 미연 씨처럼 복직한다고 했는데 요즘 다시 생각 중이래요. 회사 일까지 하면서 아이 볼 자신이 도저히 안 나더라고. 아, 정말요? 보통 일 아니긴 하죠. 이나 씨도 전업주부 하기로 했구나. 전업주부가 편해. 우리 와이프도 전업주부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처음엔 나도 이 사람 어디 가서 일 좀 했으면 싶었거든. 근데 막상 애 낳아 보니까 아니야. 퇴근하면 집에 따뜻한 밥상 차려져 있고 아이는 아빠 하면서 달려와서 안기고 정장은 늘 깨끗하게 다려져 있으니 입고 출근만 하면 되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정말 좋더라고. 혼자 벌어서 가족들 먹여 살리는 게 힘들긴 해도 아내가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니까 정말 일할 만 난다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마음이 불편하진 않았어요. 각자 본인에게 맞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서로 합의하에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면 제 가치관과 조금 다르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불편한 일은 남편이 끼어들면서 생겼어요. 그러게, 와이프가 집에서 애 보고 있으니까 좋겠다. 요즘 맞벌이 하면 애 키우기 힘들다던데. 너는 일만 하면 되니까 다른 걱정은 없겠는데?
진짜 최고네. 맞아. 우리 애도 이제 돌 지났는데 와이프가 복직 안 하기로 결정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진 거 있지. 진짜 살 것 같아. 그러게 다들 좋겠다. 남편이 중얼거리듯 한 말에 다른 사람들까지 당황했어요. 야 임마, 그래도 미연 씨는 직급도 있고 월급이 어마어마하잖아. 아내가 일하는 건 일하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거지. 그만큼 경제적으로 더 풍족하고 너도 부담 없고.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가족끼리 같이 보낼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네가 말한 대로 아내가 집안을 돌봐야 가정 같은 느낌이 날 것 같긴 해서. 일한다고 맨날 바쁠 텐데 아이 걱정도 좀 되고. 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 요즘은 대부분 맞벌인데 뭐. 그게 현대 가정의 형태인 거지. 안 그래요, 면 씨?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당황해서 제 눈치를 보는데 비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누구나 각자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 20대 내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남편은 항상 그런 제 모습을 응원하고 지지했던 사람이었고 연애 때부터 이런 이야기도 진지하게 자주 나눴던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알잖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늘 그렇게 말해주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전업주부인 다른 집 아내를 부러워하는 말을 할 줄이야. 그냥 가볍게 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고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 뒤로 나눈 이야기들은 기억 속에서 까맣게 잊혀졌고 집에 돌아오는 길 내내 남편이 다른 집을 부러워하던 눈빛만 떠오르더군요. 여보, 아까 그 말 무슨 뜻이야? 어떤 말? 일한다고 바쁠 텐데 걱정된다고 한 거. 그냥 그런 거지. 현실적으로 일하면서 육아까지 하면 힘들잖아. 나도 그렇고 당신도 힘들고. 그래서 전업주부가 부럽다는 거야? 아니 그게 애가 없다면 모를까. 애들 키우는 입장에선 아무래도 부러울 수밖에 없지. 나한테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지금까지 당신이 내 커리어 존중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야? 알지. 당연히 존중하지. 근데 요즘 주변에 생각보다 맞벌이 하는 부부도 많지 않고 우리 엄마도 그러시니까.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뭔지 짐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전업주부 안 해둔 남편들이 부러워졌단 소리야? 꼭 그렇다는 게 아니잖아. 장단점이 다 있는 거지. 근데 요새는 나도 힘든데 당신이 일까지 시작하면 육아 부담이 여기서 더해질 거 생각하니까 좀 피곤해서. 그냥 한번 해본 말이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진 마. 남편이 이야기를 급하게 마무리 지었지만 정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더 이야기를 이어가기엔 저 역시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죠.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우선은 그쯤 대화를 하고 그만뒀어요. 하지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일을 제대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 터졌죠. 집에서 아이만 보는 게 일상이고 남편은 퇴근하고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다 보니 사람과 대화라는 걸 할 틈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갔고 스스로 예민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그럴 때 힘이 되어준 건 다름 아닌 절친한 친구인 지수였어요. 지수야, 나 진짜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 뭔데? 또 시댁 이야기야? 진짜 왜 이렇게 끝이 없을까? 시어머니는 복직도 영 못마땅해 하고 잘 말씀드렸다고 생각했는데도 계속 물고 늘어지니까 미치겠어. 남편은 점점 자기 엄마한테 세뇌라도 당하는 것 같이 굴고 다들 내가 집에서 애 보고 밥하는 게 당연한 줄로만 알아. 미연아, 너한테 진짜 자유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자유시간? 그래, 네가 너무 헌신적으로 다 맞춰주니까 식구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그러니까 연말에 시간 내서 자유부인 타임이나 한번 가지자. 자유부인? 응, 나랑 제주도 가자. 뭐 제주도? 너 계속 육아하고 시댁 신경 쓰느라 머리 터질 것 같잖아.
그러다 진짜 몸이든 마음이든 병 생겨. 이럴 때일수록 과감하게 쉬어줘야 해. 네가 없을 때 애 보느라 고생 좀 해봐야 네 소중함을 아는 거지. 순간 말문이 턱 막히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이래도 되는 걸까 하는 죄책감과 더불어 친구 말대로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고 싶은 설렘이 충돌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해도 되는 걸까? 왜 안 돼? 넌 엄마이기도 하지만 너 자신이기도 해. 그리고 네가 없으면 저 인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봐야지. 지수는 끝까지 제게 좀 쉬어도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힘을 줬어요. 아이를 낳고 저에게 쉬어도 된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지수뿐이었다는 게 좀 서글프더라고요. 결국 전 그 말에 설득당했고 이번에야말로 저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남편에게는 한 달 전부터 미리 말을 해뒀어요. 여보, 연말에 지수랑 제주도 여행 갔다 올까 해. 2박 3일 정도만. 나 좀 쉬고 싶어서. 연말에? 그럼 도윤이는 어쩌고? 주말 껴서 다녀올 거라 괜찮아. 당신이 하루 재택하고 집에 있으면 되잖아. 아, 그래, 알겠어. 그때 남편은 별말 없었어요. 주말 내내 혼자 아이를 봐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 당황한 것 같긴 했지만 딱히 반대하는 기색 없이 무심하게 넘어갔죠. 그런데 이 일이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가, 너 연말에 제주도 간다면서? 네, 어머님. 친구랑 다녀오기로 했어요. 정말 젊은 애들 이기적이라더니 해도 너무한다. 연말은 당연히 가족끼리 모여야 하는 거 아니니? 결혼하고 한 번도 연말에 가족 모임을 따로 가진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님, 미리 계획한 거라 취소하기는 어려워요. 가족 모임 일정 있었으면 미리 날짜를 빼놨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날 잡았다. 너 제주도 여행 가는 날. 그날만 우리 식구들이 다 일정이 되더라. 그날은 제가 일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다 일정이 되는 거예요, 어머님? 정 그러시면 이번에 저 빼고 모이세요. 뭐? 얘가 지금 제정신이니? 지금 어린 아들의 남편 놔두고 칠렐레 팔렐레 여행 가는 것도 어이가 없을 마당에 너 빼고 모이라고? 네가 안 오면 밥은 누가 하라고? 제가 안 가면 밥을 할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 며느리 없는 가족 모임이 세상 천재 어디 있니? 너는 정말 아내로서도 엄마로서도 며느리로서도 본분을 다하지 않으려고만 하는구나. 어머님, 전 그동안 열심히 제 할 일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쉬고 싶어서 계획한 여행이에요. 뭐? 쉬고 싶다고? 애 키우는 엄마가 무슨 쉰다고 여행을 가? 폐가 불러도 유분수지? 우리 땐 그런 거 상상도 못했어. 꼭 제가 여행 가는 날 가족들끼리 모여야 할 필요가 있나요? 고작해야 2박 3일인데 좀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기다리긴 뭘 기다려. 다들 그날밖에 안 된다니까? 그럼 남편도 같은 가족이니까 남편한테 밥 지으라고 할게요. 어머님 모르셨죠? 그 정도는 남편도 잘할 줄 알아요. 네가 미쳤니? 남자가 왜 부엌에서 밥을 해? 어머님이 언성을 높이자 남편이 움찔하며 다가왔어요. 여보, 사실 나도 연말 가족 모임은 당신이 남아서 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당신 이 집안 며느리잖아. 뭐라고? 우리 집 전통인데 당신도 결혼을 했으면 따라줘야지. 엄마도 젊었을 때 그랬고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는 며느리가 음식 준비하는 게 원래 당연한 거잖아. 기가 막혀서 남편 발을 지그시 밟아버렸어요. 남편이 발을 빼려고 움찔거렸지만 무게를 더 실어버렸죠. 다시 말해볼래? 아, 아파. 뭐 하는 거야? 다시 말해보라고. 내가 연말에 당신 집에서 밥이 내야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렇게 밥 지을 사람 필요하면 네가 해. 평소에 내가 해줬으면 됐지. 무슨 너네 식구 마음대로 잡은 연말 약속까지 내가 밥 지으려고 여행도 못 가야 해? 뭐? 당신이 대단한 월급이라도 벌어오면 모를까. 나도 지금은 육아휴직 써서 그렇지. 계속 일했던 사람인데. 그럼 가사일도 당연히 나눠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여자도 일하고 남자도 밥하는 세상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뒤처지는 소리만 하고 살 건데? 야, 너 진짜 왜 이래?
내가 지금까지 조용히 지냈다고 끝까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어머님, 저 이번 연말에 못 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밥은 남편이 하겠다고 하네요. 뭐라고? 야, 너 어디가? 이리 안 와? 그 길로 남편을 시댁에 버리고 혼자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할 말 다 하고 왔는데도 속이 안 풀려서 찬물을 마시고 있는데 신우이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을까 말까 망설였지만 문득 신우이는 제 편이었다는 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죠. 새언니, 어떻게 된 거예요? 방금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난리가 났어요. 아, 들었어요? 네. 근데 솔직히 새언니, 나 같아도 그냥 여행 갈 것 같아요. 우리 엄마 너무 옛날 사람이라니까. 그냥 맘 편히 다녀오세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시댁 식구 중 한 명이라도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려던 순간이었어요. 근데 다음부터는 웬만하면 여행 잡지 마요. 괜히 우리 엄마 신기 건드려서 좋을 건 없잖아요. 네? 사실 우리 집이 매년 연말에 모이는데 그동안은 신혼이라서 둘이 좋은 시간 보내라고 냅두고 아이 생기고는 정신 없을 테니 냅두고 다 엄마가 나름대로 언니 배려했던 거였거든요. 이제 도윤이 좀 컸으니까 같이 시간 좀 보내려고 계획한 건데 언니가 애도 냅두고 친구랑 홀라당 여행 간다고 하니까 화난 거예요. 언니는 그동안 엄마가 배려한 줄 모르고 있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내가 말 잘해줄 테니까 다녀와서 엄마랑 푸세요. 아니 아가씨 나는 그리고 솔직히 애엄마가 애 냅두고 여행 가는 거 별로 보기 좋지 않은 건 사실이잖아요. 오빠도 회사 일만 할 줄 알았지 육아는 완전 초보인데 불안하기도 하고. 아가씨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아가씨도 결국 시자 붙은 신우이였네요. 뭐라고요? 지금 아가씨가 하는 말은 나보고 결국 다 참고 맞추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뭐 어려운 걸 이야기한 건 아니잖아요. 언니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됐어. 그럼 아가씨나 결혼해서 그렇게 살아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전화하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언니! 저는 그대로 시댁 식구들의 번호를 하나하나 눌러 차단했어요. 그리고 여행날 어색해진 분위기 속에서 저는 여행을 떠났어요. 오랜만에 떠난 여행은 정말 즐거웠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살아온 만큼 휴식도 필요하다는 걸 정말 절실히 느낀 시간들이었죠. 짧지만 행복했던 이틀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복직 신청을 했어요. 시댁의 반대와 압박으로 인해 생각했던 것보다 육아휴직을 더 쓴 상태라 이제는 복직해도 되겠다 싶었죠. 정말 회사를 다시 다니겠다는 거야? 네, 어머님. 이제 원래 제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죠. 애는 어떡하고? 친정에서 봐주시기로 했어요. 애를 친정에 맡기는 며느리는 처음 보네. 그럼 어머님이 봐주시게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애 엄마가 키워야지. 제가 복직 안 하면 어머님이 제 월급만큼 충당해 주실래요? 뭐? 시댁에서 그만큼 제 생활비 보내주실 능력도 안 되시잖아요. 그럼 그냥 각자 인생 사는 걸로 하면 될 것 같네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시어머니의 전화는 그걸 마지막으로 끝냈어요. 복직을 하니 동료들이 무척이나 반겨주더군요. 오랜만에 하는 사회생활에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회사 생활에 다시 서서히 적응해 나갈 때쯤 서서히 남편과의 이별도 준비했어요. 여보, 우린 서로가 원하는 짝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해결책을 마련했어. 앞으로 힘들게 집안일 도와줄 필요도 없고 애 키우는 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 이혼 서류 보내놨으니까 꼼꼼히 적고 도장 찍어. 그러면 당신도 편하고 나도 편하겠지? 더 이상 안 맞는 상대 붙잡고 힘들게 살지 말자. 안녕.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와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어요. 남편은 장난인 줄 알았는지 연락을 수십 통 했지만 저는 이미 제 짐을 다 빼놓은 상태였고 전화는 받지 않았죠. 남편은 결국 시어머니와 함께
저희 회사까지 찾아왔지만 제가 이미 법적으로 철저히 준비해둔 걸 알고는 완전히 꼬리를 내리더군요. 미연아, 제발 이러지 말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될까? 그래, 애까지 있는데 이혼이 웬 말이냐? 제가 필요해서 이러시는 걸까요? 죄송하지만 전 남편과 시댁이 전부 필요 없어서요. 전 그 자리에서 단칼에 두 사람을 정리해버렸어요. 그렇게 이혼 후 몇 년 뒤 도윤이를 데리고 회사 근처에 독립을 했어요. 친정 부모님과 상의 끝에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았고 도윤이는 회사에 딸린 어린이집에 보내고 퇴근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왔죠. 혼자서 일하고 아이를 키우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차라리 혼자 키우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드는 걸 보니 결혼 생활이 새삼 정말 답답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직장에서도 승진을 준비하면서 이제야 진짜 제 삶을 살아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젊은 나이에 한 이혼에 가끔 사람들은 제게 묻고는 해요.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빨리 결혼 생활을 끝내버린 것에 후회는 없냐고요. 저는 그때마다 웃으면서 대답해요. 당연히 후회하지. 더 빨리 이혼하지 않은 걸.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삶이 결코 순탄치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저는 더 당당하게 살아갈 생각이에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느낌.